옛날, 아주 먼 오랜 옛날,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생에 내가 무엇보다 사랑하던, 그리고 나를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전생 타로예요. 이 이야기는 지난번 이야기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니까요. 아직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떠 있는 카드를 클릭하셔서 먼저 번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번호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텐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골랐던 번호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선택하고 그 번호대로 예전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리고요. 아주 먼 옛날에 여러분이 누군지도 몰랐던 그 먼 옛날의 이야기로 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당신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 꿈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을 유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쳐 비관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죽음을 잊길 바랬습니다. 그게 아주 일시적인 것이라도 단순히 눈속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신은 상관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주 즐겁게 지내자. 상대방은 어리둥절했지만 그대로 했습니다. 화려한 음식을 차려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눈물만이 가득한 그때 담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사람들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사람들은 당신의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당신의 웃음에 전염이 된 것만 같았어요. 당신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거꾸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어떻게도 안 되면 거꾸로 매달려라도 보는 게 어떻겠냐고 당신은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당신에게 보이는 것들이 결국 삶을 결정한다고 말이죠.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만 같지만 적어도 거꾸로라도 매달려 본다면 사실 세상은 그렇게 멈춰 있지 않을 거라고 당신이 말했습니다. 달이 태양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당신의 빛을 받아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술렁술렁 조금씩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당신은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이 옮을까봐 두려워 모두들 집 안에 꽁꽁 갇혀있던 그때에 어디든 달려가던 당신만이 건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당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아주 오래 지켜봤습니다. 어쩌면 그건 관청에서는 바라는 일이 아닐 수도 있었겠죠. 그 사람은 기둥에 몸을 기대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 검을 빼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나쁜 마법을 쓴다는 죄였죠. 당신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잡혀가지는 않았지만 벌써 광장에 끌려가 매달린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은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꿈을 이루기 바로 전인데 그런 당신을 상대방이 그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길게 입을 맞췄습니다. 상대방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 당신의 꿈을 이뤄주겠다는 약속 말이죠. 그는 당신을 오래오래 바라보다가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때 당신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관청으로 향했죠. 당신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두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갇히는지, 누가 그 사람을 지키는지 빠짐없이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당신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만큼은 행운이 당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래오래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을 구하려면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 아주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이제 당신은 알았죠. 광장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당신은 별과 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오래오래 했죠. 사람들이 조금씩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쩌면 저마다 자신의 꿈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동전 한두 잎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당신을 찾아와 동전 한두 잎을 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리고 당신조차 그만큼 많은 동전이 모일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은 모인 돈을 들고 찾아가 그 사람을 빼올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근으로 곡식 창고가 텅텅 비어있던 지배자는 겉으로야 인정을 베푸는 척했지만 몹시 기뻐했습니다. 둘은 돌아와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그림들, 여러 가지 책들,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당신이 가지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걸 나누었습니다. 그곳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꿈을,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전해주었죠. 이 집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꿈의 집이라고 하면 촌스럽겠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둘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모험에서 황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상대방은 그런 당신이 멀어진 것만 같아서 불안했죠.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화려한 파티에 참여하고 돌아오던 어느 날, 당신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은 특별한 사이는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온 매무새를 다듬어주는 손길이 어딘지 당신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당신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말도 하지 않고 휙 돌아서서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여느 때처럼 그 사람이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예뻐? 상대방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투였죠. 당신은 계속해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상대방은 당신이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죠. 당신은 참지 못하고 어제의 일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허탈한 듯이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와준 것뿐이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너라고 말이죠. 당신은 여태까지 상대방이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거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상대방의 세장에 갇혀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어린 시절이 기억나? 상대가 말했습니다. 내가 사과나무에 올라가면 너는 밑에서 기다렸잖아. 상대가 웃었습니다. 당신도 그때를 떠올렸죠. 어디를 간다고 해도 내가 기다리게만 해줘. 모험을 같이 할 수는 없어도 거기서 기다릴 테니까. 다음에는 함께 가자. 어렸을 때 둘은 항상 함께였습니다. 어쩌면 황금을 가지고 돌아온 것도 상대방의 웃는 얼굴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아니, 대체 왜 바다가 무섭다는 거야? 둘은 바다가 덜 무서워질 만한 맹훈련을 했죠. 상대방은 그 시간 동안 물을 엄청나게 먹으면서도 따라와 주었습니다. 도대체 이래서야 언제 모험을 다시 떠날 수 있을지 당신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만큼 능력 있는 왕이었지만 그만큼 적에게는 가차없곤 했죠. 왕은 당신과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왕은 아주 욕심이 많았습니다. 두 손에 재물을 가득 쥐고도 더 가지고 싶어 했죠. 당신은 그걸 이용했습니다. 지난 모험에서 가져온 신기하고 예쁜 황금 조각상을 왕에게 주고는 상대방에게 말했습니다. 도망치자고요. 왕이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 전에 둘은 커다란 배를 타고 모험을 떠났습니다. 모험을 떠나는 밤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둘은 뱃머리에 서서 멀어지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상대방조차 이 일이 너무나 우스운 것 같았습니다. 항상 잘난 척하던 왕에게 이렇게 한 방 먹여줄 수 있다니. 당신은 와인을 따르지도 않은 채로 상대에게 내밀었습니다. 상대는 그걸 봤더니 상대답지 않게 단숨에 다 들이켰습니다. 당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할래? 둘은 바다 위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근사한 드레스도 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좋았습니다. 상대는 걸고 있던 목걸이를 빼서 당신에게 걸어주었습니다. 당신이 로켓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당신이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사진 걸고 다니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둘은 아주 많은 모험을 함께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수많은 위험에서 살아났지만 그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함께 달리던 당신이 상대방을 배에 밀어 넣었습니다. 상대방은 악착같이 당신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당신은 배를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당신이 말했습니다. 가, 내가 말했잖아. 모험을 하는 건 당신이고 기다리는 게 상대방이 할 역할이라고요. 나무에 올랐다가 내려오면 나는 내 웃는 얼굴이 보고 싶으니까 사과나무가 있는 집을 사서 기다리라고 말이죠. 상대방은 따라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대방은 누구보다 사랑하는 당신을 두고 바다에 떠밀리고 떠밀려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는 걸 상대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커다란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거기에는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과자와 꽃과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당신만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로비에 촛불을 켜놓고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당신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면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대는 당신을 찾으려고 여러 번 수색대를 보냈지만 한 번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진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언젠가 들려왔을까요? 그 뒤의 일은 당신의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그 사람은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과연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둘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감정을 들키지 않겠다고 말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시는 서로를 볼 수 없음을 둘은 마음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그 누구보다 단단했지만 문제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벌써 몇 차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둘은 굳게 맺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은 그런 입방아에 지쳐 당신을 먼 고장으로 보내버렸을지도 몰라요. 둘은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행동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둘은 아주 훌륭한 연기자였어요. 당신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고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그 어떤 우울함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당신의 쌍둥이는 말없이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어요. 당신은 멀리서 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하늘을 바라볼 때면 당신은 쌍둥이도 그걸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연기를 한 덕분에 사람들은 둘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서야 스치듯 아주 짧은 순간 서로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본 것만으로도 이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죠. 상대방의 소식은 아주 더디게 왔습니다. 둘은 무척이나 조심스러웠어요. 둘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상대방의 그림을 다른 살롱에서 보기도 했어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식을 받아보던 그때에 당신에게 어떤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건 상대방이 결혼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그림을 보던 당신은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거기에 그려져 있던 그림은 정원에서 둘이 아주 좋아하던 그 꽃이었습니다. 둘은 꽃울타리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당신은 그 그림을 소중하게 품에 넣었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슬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좋아하던 쌍둥이가 결혼하는데 섭섭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당신은 너무나 이성적으로 보였습니다. 당신은 일부러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당신은 청첩장에 그려진 그 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으니까요. 쌍둥이가 그린 그림은 너무나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간신히 당신의 마을에도 그 그림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림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어요. 거기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정원이 있었어요. 기억하는 것보다 너무나 아름다웠죠. 당신은 돌아와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요. 그 뒤로 오랫동안 두 사람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그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죽음처럼 아주 조용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때로 당신의 영감은 어디에서 오냐고 물었어요. 그럴 때면 당신은 엷게 웃기만 했지요. 마음속 샘은 마르지 않는 것만 같았어요. 당신은 그때 보았던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글을 썼어요. 모두 다른 이야기였지만 종착지는 하나였어요. 둘이 함께 살아가던 아름다운 그 정원이요. 그러던 어느 날 황제가 둘을 불렀습니다. 나라 제일의 문필가이던 당신과 최고의 화가였던 쌍둥이를 말이죠. 황제는 자신을 위해 작품을 함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죠. 둘의 대답은 예상할 수 있겠죠? 정원이었어요.
아주 긴 시간이 지나고서야 둘은 거기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면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원은 시간이 멈춰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만 그 사람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있었죠.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붓을 들기 전에 당신이 깃털펜의 마지막 잉크를 축이기 전에 둘은 서로를 오래오래 껴안았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당신의 상상에 맡길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지만 곧 헤어질 위기에 빠졌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당신은 상대방과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상대방이 가자는 대로 좀 더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지만 그런 속내를 감추지는 않았어요. 당분간만이야. 둘의 여행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러던 둘은 어마어마한 부자를 만났어요. 근방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죠. 대문부터 어찌나 으리으리하던지 둘은 고개를 빼고 한참이나 그 집을 구경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한 집이었죠. 그때 문이 덜컹하고 열리더니 부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들에게 잠깐 쉬어가라고 권했어요.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다가 결국 그러기로 했지요. 언제든지 떠나도 좋으니 푹 쉬다 가라고 부자는 말했습니다. 둘은 그곳에서 모처럼 푹 쉴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손을 뻗어 포도를 먹고 빵도 먹고 두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을지언정 마음은 여전했어요. 둘은 보름쯤 온전히 서로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낮이든 밤이든 둘은 한 몸처럼 붙어 있었어요. 둘은 지금만큼은 골치 아픈 문제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그때 부자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성공한 장군이었죠. 얼마나 유명했냐면 모두 그 사람을 처음 보는데도 얼굴은 알 정도였죠. 장군은 부하들을 이끌고 말에서 내렸어요. 어찌나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던지 자라를 닮았다고 당신은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성질이 급했어요. 뭐든지 맘대로 안 되면 난리였죠. 부자는 이 시건방진 손님을 대접하느라 혼이 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둘은 팔짱을 낀 채로 흥미롭게 그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여태까지 서로의 다름에 대해 고민하던 것들이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둘은 웃음을 터뜨렸죠. 그 장군은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둘이 오래 지켜본 결과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겁쟁이였죠. 전투를 너무나 무서워해서 안달복달하면서 전쟁 준비를 잔뜩 하고 언제나 퇴로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찾다 보니 그는 지지 않았죠. 설령 지더라도 재빨리 도망갔기 때문에 다른 장군들이 병사를 이끌고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은 그리고 경쟁자조차 그에게는 잘 없었는데 그가 자신을 위협하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빨리빨리 제거해버렸거든요. 저런 겁쟁이가 대륙 최고의 장군이라니 재미있네? 상대방이 말했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죠. 당신이 생각하기에 장군은 뱀 같은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기회만 엿보는 완전한 겁쟁이였죠. 당신은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같은 꿈을 가져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당신은 한참 고민했어요. 난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당신이 말했어요. 상대방은 놀란 것처럼 보였죠. 너는 바람처럼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그러다 우리 집에도 와줘.
나도 새로운 소식들은 듣고 싶으니까. 둘은 당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상대가 문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안녕 하고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상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어두운 밤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돌아올 때가 되었으면 돌아왔습니다. 둘에게는 서로가 쫓아야만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등을 댄 채로 손에 깍지를 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사람의 만남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안 어울리는 두 사람이라고도 말이죠.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단 두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죠. 언제든 상대방은 돌아왔어요. 그러면 당신은 문을 열어주었죠. 문 앞에 선 두 사람은 서로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며 안녕하세요 하고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세게 서로를 꼭 끌어안았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책으로 남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고 많은 사랑 이야기 중에 당신들의 전생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